빨간불 들어왔네. 예. 글로벌 이코노믹 2026년도 3월 19일자 20일자 기사네요. 글로벌 이코노믹. 일본이 미국에 730조 원을 입금했다.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짠 한국 소외 시나리오와 신동맹의 실체라는 기사예요. 안보를 돈으로 사고 관세를 기술로 막아낸 일본의 영리한 도박이 동북아시아의 권력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철저한 비즈니스 계산법은 이제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한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방국 간의 만남을 넘어 경제와 안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위한 천문학적인 자본 투입을 약속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에 독보적인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부여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가 3월 19일 게재한 거래를 넘어선 통합 미일 신동맹 선언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아티클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 회담의 핵심은 안보 비즈니스와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에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5,500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투자 보따리를 풀며 미국 보편적 관세 모든 수입품에 일관되게 부과하는 높은 세금을 기업에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수시로 받기 때문에 아무리 돈 받아먹고도 또 다른 마땅치 않는 일이 생기면 전부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버리고 시진핑을 택하자 한 것이 유럽 정상들의 요즘 추세죠. 지금 당장 트럼프하고 관계가 긴밀해진 것 같아도 받아먹고 돌았으면은 그 카드 던져버린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그 일본을 의식해서 우리 한국이 똑같은 꼭두각시 춤을 추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안보 우산의 유료화와 방위비 2% 조기 달성. 과거 미국의 일반적인 보호 아래 있던 미일 동맹은 이제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국내 총생산 한 나라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2%로 증액하는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활약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단순한 하급 파트너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사령관 대등한 위치에 작전을 취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730조 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세 면제권 구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약 730조 원 규모 투자는 미국 쇠락한 제조 현장인 러스트벨트, 미국 중서부와 동북부 퇴락한 고급지대를 부활시키는 데 집중된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서 일자리를 선물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어떤 경제적 보복도 받지 않는 면제부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권리를 얻어내 고도 생존 전략이다. 일본은 자본을 투입해 공급망 안전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폼을 든 셈이다. 중국을 향한 기술 처리의 장벽과 반도체 동맹의 일치와 미일 정상은 저번에 대만 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때 일본도 자기의 그 안보에 일본도 같은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안보의 그런 최고의 그 상황에 해서 자기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도 전쟁에 참가하겠다 그런 걸 한 뒤로부터 일본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봤을 때 히토르를 의식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자 일본은 미국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뒤로 밀쳐버릴 만큼 일본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은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을 갖다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중 회담을 보이콧 시킬 만큼 이런 큰 보따리를 갖다 풀어놔서 트럼프 환심을 산 거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 이렇게 세계 펜싱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이런 행동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 굉장한 히트인 건 분명하고, 갖다 돈을 주고 트럼프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무슨 선물을 주고 또는 뭐 그 군대를 보내고 뭐 호루부지에다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그렇게 총알바지 그 국민을 갖다가 군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 투자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노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이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과 미국의 설계 능력을 결합하여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회이자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인도태평양 주도권 재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국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능력을 극대화했다. 미국 힘을 빌려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미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입지를 굳혔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갈증이 나요. 미호수를 좀 갖다 줘요. 기존의 삼각 공조 체제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동맹의 진화인가 혹은 거리의 함정인가? 포린 어페어즈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미일 친동맹은 전통적인 가치 동맹에서 이익 기반의 동맹으로 진화했다. 이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해서 국제사회에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재빠른 이런 행동이 자국의 이득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사회가 일본의 이런 태도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미국이 펜싱 상태로 지속될지. 그러나 이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맹의 한 사람인 일본이 이런 태도로 트럼프한테다가 도움을 준 것은 트럼프 다음 있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좋은 상황을 주겠죠. 이는 국제 정세가 더 이상 명분이 아닌 철저한 실리 위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래적 외교에 어떻게 완벽히 적용했는지 목격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앞으로 모든 동맹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거나 전쟁 물자를 주지 않은 대신에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일맥상통한 것인데 뭐 다카이치가 그 지금 그 동맹인 미국이 뜨뜻미지근하게 자기한테 대응하고 중국적으로 휘둘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히토류라는 그런 카드도 미국의 일본의 무슨 저기 해저에 있는 히토류를 같이 미국하고 같이 개발하자 등 일본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휘둘리자 그런 히토류 카드도 그 전부터 내놨고 여러 가지 정말 오늘 그 글로벌 이코노미의 2026년도 3월 20일자 기사 이것은 우리 한국에는 좀 충격적이고 우리 한국의 다음 대처 미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다른 유럽 국가한테도 유럽 국가는 별로 이 트럼프의 이 이란 공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이 더 심하지. 유럽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나는 봐요. 이미 그들은 등을 많이 돌렸죠. 트럼프 자체가 동맹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고, 같은 동맹인 덴마크 뭐 그린란드를 치겠다 이런 정도에서 더 이상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고 자국 그 방어에 나오는 군사 정비를 다시 했잖아요, 유럽이. 오늘 글로벌 이코노미 2026년도 3월 20일자 기사. 일본이 미국에 730조 원을 입금했다.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짠 한국 소외 시나리오와 친동맹의 실체라는 기사인데, 뭐 결국은 뭐 저기 그 한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것의 바로 핵심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트럼프를 일본의 일본한테다가 이 일본 편을 들게끔 만들고 중국 정상회담을 보이콧 시키는 그런 그걸 가져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대안도 일본이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싱 당하는데 중국이나 한국이 무게가 똑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중국을 일단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더 밀어버렸잖아요.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골치 아프죠.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일본이 나가면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동맹국으로서. 이재명 정부가